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북한을 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은 현지 시간 29일 직접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군사력을 거론하며 도발 자제 및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권 교체는 없을 것이고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중국의 성장률이 6%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29일에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2020년 중국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내수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낮은 5.9%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3월 갤럭시 S11 출시에 앞서 2월에 클램쉘 디자인의 폴더블폰을 먼저 출시해 폴더블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이통 3사와 내년 2월 클램쉘 폴더블폰을 국내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이명희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언쟁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총수 일가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조 회장은 캐스팅보트를 쥔 이 고문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 12월 한 달간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반등세 이어왔는데요.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 220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고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2% 가깝게 급등하면서 66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경신하는 상황이 이뤄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1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스 2022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IT 업계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각 기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1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업종별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스 2022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IT 업계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내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시사하는 바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강세였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코스닥 시장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6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주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에 육박한 1.8%의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고공행진, 이 미국 시장의 그 강세의 지속, 상승 랠리의 지속, 이 부분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무역 합의에 대한 그 서명 일정을 놓고 상당 부분 촉박했다. 이 사이에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거의 사라졌다라는 쪽으로 시장 내 관심 내지는 기대가 많아지면서 시장 긍정적인 흐름 지속됐다라는 점. 4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기대감이 지속되었다라는 점. 이 뒤에는 이 근간에는 물론 각국의 유동성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 내에 외국인 수급은 물론 전반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의 호전 양상 지속되게 만드는 촉발제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개인 수급이 다소간 지난주 좀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개인 수급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었지만 대주주 양도세 회피용 대주주 양도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그 배당 기산일, 배당일 이 당일만 피하면 되니까 이 당일 전에 일단 팔고 보자라는 쪽으로 개인 수급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이로 해서 지난주 한 주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 5,200억 원의 순매도 양상 보여줬다라는 점. 여기 네 번째가 사실상 그 2019년 배당락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점. 이제 그 배당락의 회복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그리고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느냐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그 금요일 결국은 배당락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모습. 지난주 코스닥의 어떤 그 상승률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정 부분 마무리 기조에 들어가는 빠른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 우리 장이 끝난 이후 금요일 미국 시장의 마감은 3대 이슈 다소간의 좀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10일 상승 후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좀 다소간 좀 약보합세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했었는데요. 여전히 나스닥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 그러면서 9,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 물론 금요일 시장에서는 소폭 조정 양상의 그 마무리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론 쪽으로 일단 시장 다소간 좀 폄하 내지는 그 다소간 좀 그렇게 크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또 있었죠. 미국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 미국의 주식시장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가 계속 지속적인 상승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좀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률은 28%. 물론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30%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률. 근데
우리 시장 약간 6% 내외의 주가 상승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그림. 그렇다면 30%대 6% 내외의 주가 상승률. 그러면 이것도 일정 부분 디커플링 양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기 때문에 글로벌 IB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2020년 주가의 상승 가능성,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나름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CNBC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글로벌 시장 내 핵심 변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2단계 무역 협상이 과연 어떤 방향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2020년도의 주가 상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에 보여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1단계 무역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 일정, 서명식 자체가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은 다소간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그 서명 일정이 긍정적으로 원래 예상했던 대로 1월 초, 1월 첫 번째 주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 분명히 1월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 분명히 찾아올 그럴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1단계 합의 이후에 2단계 합의로의 순조로운 방향성 제시가 되게 되면서 결국은 글로벌 물동량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산업 경기의 선순환 사이클로의 진입, 이에 대한 확인,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일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최근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 추가 주가 모멘텀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1월 초가 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는요, 3가지 정도 관심 이슈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서명 일정일 수 있다라는 점. 그들 이제 뭐 당초에 원래 이제 그 1단계 합의 서명은 1월 첫째 주에 하겠다. 물론 다소의 시장 내에 좀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내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북돋아 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말은 일단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지금 일보씩 후퇴해가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1월 첫째 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첫 번째는 이제 그 장관금 서명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상 간에 만나서 서명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번 주 우리가 그 서명 일정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월 1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죠. 한국의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나 그 마이너스 수출이 좀 줄어들었을지, 소위 말하는 수출의 약세가 둔화되어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출이 개선세로 나타나질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우리는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 특히나 아마도 반도체 시황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난주 글로벌 시장,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전주에서의 조정 양상에
로부터의 탈피를 만들었던 부분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역시 매출액 전 분기 대비해서 6% 증가하는 그런 모습.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 이상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은 전 분기 대비해서 개선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출하량 그리고 반도체 매출 이 부분에 관심이 더 모아지게 되면서 업황에 개선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그 수혜 부분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받아왔다라고 여겨지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황 개선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따라서 1월 1일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이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실적에서 반도체의 어떤 그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 모멘텀, 부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가장 첨두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향 부품주, 장비주 이에 대한 관심까지 여전히 확산기로, 확산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님 꼭 좀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요, 반도체 업황 개선의 어떤 그 가능성이 엿보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 수출주로의 관심 확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우르게 되시면서요, 이 부분 1월 1일, 12월의 수출, 물론 수출 둔화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 성장세가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였다가 이제는 한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개선의 양상으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두시면서 이번 주 수출 실적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시황일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월 효과가 되겠습니다. 1월 효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난 26일이었죠. 26일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양면의 칼을 가지고 있죠. 배당을 받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당을 받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배당을 받길 피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매도 물량도 상당 부분 출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다수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에 집중되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월 효과 세 가지 관점입니다. 배당락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회복 속도가, 주가의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1월 달에 진행될 수 있겠느냐. 대표적으로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가 배당률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주가도 최근 PF의 어떤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도 있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의 회복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렇다면 메리츠증권을 배당락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배당락 회복은 다시금 지금 내가 이 부분을 매수하게 된다라면 나의 수익률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당락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어지느냐, 그 부분은 나의 수익률로 바로 직결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배당락 회복 속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수급 면에서도 양도세 회피 물량은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일단 일시적으로 양도세 회피와 그리고 배당 수익을 배당 수익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게 한 그런 물량, 일단 다시금 팔았기 때문에 다시금 원상복귀할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급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1월 효과라고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점 곰곰이 생각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 매월 12월 말이나 1월 초에는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발표가 많이 됩니다.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어느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 뭐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도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R&D 분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소위 말하는 테마주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1월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관심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CS2020과 MW2020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대한 관심 사항, 관심 종목, 관심 산업, 뭐 대표적으로 5G,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뭐 AI,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에서 나에게 맞는 업종, 나에게 맞는 종목, 이 부분을 찾는 것, 결국은 1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같이 공유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글로벌 이벤트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네, 사실상 시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중국에서 발표되는 1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제조업 PMI 지표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그날 우리나라의 12월 수출, 여기서 반도체 수출 회복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점에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2일 1월 달로 이제 그 1월 첫 거래일 1월 2일이죠. 우리나라 아침 10시 개장입니다. 1시간 늦춰져서 1월 2일 10시 신년 개장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날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발표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아마 우리장 열리자마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눈여겨보시고요. 3일입니다. FOMC 12월 의사록 공개가 되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된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이렇게 PMI 지표의 상당 부분 시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주목, 눈여겨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1월 1일에 발표되는 한국의 12월 수출입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20년의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언급해 주셨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따라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큽니다. 어떤 업종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역 합의 중에서 서명식이 사실상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시장 내에 비춰져 왔던 대로, 그리고 그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 간에 이야기해 왔던 대로 무리 없이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가 사실상 시장에서의 가장 큰 불안 내지는 변동성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1월 초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 어떠한 문제점도 지금 현재는 없다. 과연 장관급이 만나서 서명식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서명식의 어떤 그 위상을 조금 더 격상시켜서 2단계 합의로의 긍정적인 어떤 그 매끄러운 어떤 그 진행을 위해서 그 진도를 더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 1월 1일 날 발표되는 우리나라 12월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7개월 만에 사실상 그 한 자릿수 마이너스, 그러니까 계속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와 사실은 반도체였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특히나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7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의 마이너스로 바닥을 지났다라는, 바닥을 이미 통과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수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언제 또 1단계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서명식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에 오히려 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산업의 개선, 그리고 수출의 개선,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 부분 분명히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요, 시장 너무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우리 증시가 1년치 증시, 사실은 11월 말까지 우리 증시 거의 오르지 않은, 연초 대비해서 오르지 않은 증시였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만 5.7%의 상승을 보였죠. 연 상승률이 한 5.8% 내외가 되니까요, 1년치 상승이 어찌 보면 12월 한 달 동안 일어났다. 근데 미국 시장은 더 올랐습니다. 무려 올해에만 28% 상승하는 그런 그림. 그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서서히 찾아오는 그런 모습.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계감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PER은 18배. 5년 평균 PER이 16배 내외니까요. 이보다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지난 PER 가지고는 이미 20배가 넘었습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올 12개월 예상 EPS를 기준으로 한 지금 현재 PER이 18배다라는 점은 상당히 어쩌면 고평가에 대한 경계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연초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산타 랠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났었고, 그 산타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1월 효과 가능성 상당 부분 높게,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점. 세 가지로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수급 개선이랑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수급 개선으로의 연결은 바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배당락이 만회된다라는 점. 27일 주가 하락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배당락,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배당락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배당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는 점, 상당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여갈 수 있는, 배당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올해 이제 그 총선도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총선과 관련해서 1월이 지나면 1월에 이제 CS2020이 있고 2월에 MWC2020이 있고 1월에 정책 효과와 관련해서 IT와 4차 산업혁명 쪽에 대한 상당 부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2월, 3월, 4월로 다가갈수록 총선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후보들의 어떤 그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시장, 뭐 건설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수혜 업종, 수혜 산업, 수혜 테마군들의 등극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장은 1월 효과. 근데 1월 효과에 대한 수혜주를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형주 입장에서 얼마든지 대형주는 일단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모멘텀은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들 결국은 5G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4차 산업, 특히나 5G 통신 장비, 5G 부품, 이에 맞물린 소프트웨어 쪽인 5G와 맞물린 컨텐츠 산업의 발전, 전개 방향성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과 관련해서, 신재생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4차 산업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홈, 특히나 이번 CS2020이 상당 부분 스마트홈, 스마트와 우리 일상생활과의 연결 부분에 상당 부분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스마트홈 관련주, IoT,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1월 효과 짚고 왔는데 1월의 이벤트 CES 2020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 2020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국내 IT 업계는 벌써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좀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일정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죠. 1월 7일 현지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1월 8일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미디어 데이입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 기자들과의 어떤 그 만남, 한 이틀 전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개막일 이틀 전 정도부터 이제 미디어 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언론에 미리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날 상당 부분 대다수의 어떤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그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7일에 현지 시간으로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이 되니까요. 1월 5일 아니면 1월 6일 이제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 부스에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그 발전되고 있는 그 기술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보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들 주식시장에는 다음 주, 이번 주보다 아무래도 다음 주 내내 CS2020이 시장의 주요 핵심 키워드로 그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CS2020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그 한 5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들 좀 삼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뭐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이제 4K를 넘어서서 8K의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누가 먼저 시장에서 깃발을 꽂아 나갈 것이냐. 8K 시대가 열렸습니다. 4K도 좀 사실은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디스플레이 화면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무려 1년밖에 안 지난 이런 상황 속에 4K가 8K로 발전되어지는 빠른 진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LED라는 그런 기술, 이번에 상당 부분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높습니다. 바젤리스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접히는 거나 말리는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기기, 스마트 팔찌, 그리고 우리 헤드셋, 무선 헤드셋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발전과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같이 발전되어 오는 하드웨어 중에 하나다. 여기에 그러니까 의료기기의 발전, 그러니까 스마트 헬스케어가 상당 부분 부각이 되어지면서 같이 연동되어서 마이크로 LED와 스마트 의료기기와 내지는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실상 상당 부분 부드럽지는 않죠. 작년 CES 2019, 그러니까 올해 CES 2019에도 중국, 그들은 상당 부분, 그들이 참여율이 상당 부분 저조한 그런 모습.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물론 부분적인 완화는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여전하다. 그러면 사실상 CES 2020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찌 보면 핵심 기술은 5G가 자리 잡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글로벌 통신기기의 1등이다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 미국 내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의 미온적인 참여 태도가 상당 부분 어찌 보면 CS 2020을 일정 부분 일부 후퇴시킬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전반적인 스마트 기술의 진화,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홈으로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5G의 상용화, 우리나라 미국은 이미 올해 상용화가 됐고요. 중국은 내년도를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 이와 맞물려서 배터리 제조 기술의 진화,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 확대,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 확대, 인공지능 기술 확대, IoT와의 연동 기술의 발전, 맞물리게 되면서 스마트 기기, 내지 스마트 산업의 4차 산업의 진화가 이번에 더 확실하게 보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것이요,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입니다. 결국은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 확대가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확대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는 5G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같이 연동이 되어지면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확대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큰 그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5G를 밑바탕에 깔고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지들로서 인공지능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홈도 나타나게 되고, 자율주행도 나타나게 되고, 일단 그 근간에는 5G가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5G 중심의 가지치기에 대한 그 테마 가능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스 2020의 5대 관전 포인트 짚고 왔는데요. 일단 스마트 기술의 진화뿐만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짚어볼 수 있다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내 이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충분히 이제 그 팔라듐은 뭐 흔히들 이제 그 백금하고도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백금 가격보다는 팔라듐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좀 잠깐 그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요. 올 연초 1253달러였습니다. 팔라듐의 가격이. 근데 엊그제 12월 27일 현재 1881달러로 무려 연초 대비해서 50.0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그래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흔들림 없이 연중 내내 상승의 기조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런 상승의 기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환경 규제에 대한 강화가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촉매 수요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분명히 연관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는 분명히 캐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2019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 규제, 이를 위해서 선박 회사들, 조선업종에도 상당히 큰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동차 배기가스의 저감은 물론 조선업종의 배기 정화, 결국은 황함량 규제라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환경 규제에 대한 강화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배출 규제, 촉매 변환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럽 지역이나 중국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업은 IMO 2020의 발효와 맞물려서 황함량의 규제가 이제 기존 3.5%에서 0.5%로 큰 폭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팔라듐의 가격에 맞물리는 그런 투자, 결국 뭐 ETF도 있긴 있습니다. 팔라듐 ETF도 있긴 있습니다만 팔라듐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것도 일정 부분 뭐 관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증권시장 내에서 매출, 그러니까 배기가스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산업으로의 관심,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우리 시장 내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친환경 테마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수소, 전기, 태양광,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팔라듐 가격의 상승은 결국은 환경 규제와 연결이 되고 환경 규제는 친환경 테마로 바로 직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 분명한 시사점으로 삼으셔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까지 장 전략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지. 오늘은 이제 이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면 올 한 해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마감보다는 아마도 플러스 지수의 마감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기관과 외국인들의 윈도우 드레싱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그림에서 본다면 1월 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1월 2일 장, 1월 3일 장 결국 열리게 되는데 그 장의 흐름, 목요일과 금요일 장의 흐름은 1월 1일 발표되는 수출 지표, 특히나 반도체 수출의 회복, 바닥 통과 가능성에 상당 부분 시장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0년도 핵심 테마를 저가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뭐 1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글로벌 경기 개선도 있을 수 있고
뭐 미중 1단계 합의 서명에 대한 관심, 이에 따른 그 경기 민감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산업별 사이클, 성장 사이클로 이제 산업별 사이클이 있습니다. 진입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고 쇠퇴 단계가 있습니다. 통상에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산업 사이클 내에서 성장 사이클로의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가장 눈앞에 다가온 것은 바로 5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팔라듐 말씀을 드렸죠. 친환경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물려서 내연기관차는 점차 퇴색되어 가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관심이 더욱더 보급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5G, 친환경, 전기차 분명히 관심 가지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